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창조경제추진단이 지난 13일 공식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기업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정부의 기획력을 결합해 시너지를 내자는 것이 목표인데요. 창조경제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해 나갈 방안은 무엇인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민관합동창조경제추진단의 정부 측 공동단장이신 미래창조과학부 박항식 창조경제조정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 민간만 혹은 정부만 따로 창조경제를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추진단이 만들어진 배경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창조경제가 구체적인 성과를 내려면 좋은 일자리와 좋은 산업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네. 그런 일자리와 산업은 정부가 만드는 게 아니라 결국 민간이 만들게 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기업을 비롯한 민간 부분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민간 측에서도 지난 8월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도 이러한 창조경제를 민간이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네. 이에 따라 지난 1월 13일 민간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이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네, 민간과 정부가 함께하는 만큼 그 효율성과 호흡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구성은 어떻게 됐나요? 일단은 과거에 추진단이 많았습니다. 네. 그런 것들은 대개 정부가 주도하는 형태였었죠. 그러나 민간의 창의성이 최대한 발휘되고 정부의 그 기획력이 같이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민간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은 일단 공동단장을 민간이 한 사람, 다음에 정부가 한 군데서 맡기로 했고, 네. 정부는 그 미래부의 창조경제조정관이, 그다음에 민간은 그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이승철 부회장이 맡기로 했습니다. 네. 아마 조직은 그 단장 그 두 사람 밑에 부단장이 한 명 있고 5개 팀이 구성이 될 거고요. 그 팀장도 3명이 민간인이 2명이 정부가 맡게 됩니다. 전체 인력은 약 총 40명으로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 30명이 민간인데 약 한 27개 기관에서 오고, 그다음에 정부도 9개 부처에서 10명이 모여서 그 구성으로 보더라도 거의 3대 1의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약 한 35개가 넘는 기관이 와서 자기의 경험과 민간의 경험과 또는 정부의 그런 어떤 그런 세밀한 기획력이 동원된다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할 일이 다양할 것 같습니다. 역할에 따라서 조직이 나눠져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제일 중요한 것이 아무래도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시장 또는 그 중소 중견 기업을 히든 챔피언으로 만드는 그런 어떤 부흥의 경제 부흥과 관계된 게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또 규제 완화를 시켜야 됩니다. 산업에서 어떤 새로운 일을 하게 돼서는 규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정리하게 될 거고요. 그런 것들을 그냥 쭉 나열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하나의 그 일을 끝낼 때까지 프로젝트 베이스로 일을 쭉 전부 다 직결을 해서 하고, 그 프로젝트가 완결될 때까지, 그 시장이 나올 때까지 하고, 그 뒤에는 또 다른 프로젝트 넘어가는 그런 프로젝트 중심으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저희들이 아마 하는 일들은 가장 큰 게 아마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산업이나 일자리를 만드는 일, 또는 이미 기존의 중소형 중견기업들이 대기업 또는 히든 챔피언이 될 수 있도록 성장하는 일, 그 다음에 창조경제타운이라고 지난해 9월에 만든 게 있습니다. 네. 거기에 아마 연계돼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게 될 거고, 저희들은 아마 일단은 모든 산업 분야의 창조 프로젝트를 만들어 나갈 겁니다. 그래도 그중에서 주력 산업이라든가 ICT 콘텐츠 분야라든가 또는 물류 또는 서비스 분야, 또 이런 것들이 아마 그런 산업에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 네. 또는 미래 성장 동력 분야, 또는 융합 산업, 이런 것들과 저희들이 또 아무래도 저희들이 농업 이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반이 되는 산업들도 거기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넣어서 과학기술과 ICT를 융합할 수 있으면 최대한 두려고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저희들이 그 문화 확산이 중요합니다. 네. 이러한 창조 경제를 하고 새로운 산업을 만드는데 국민들은 어떻게 만들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걸 만들어서 그걸 보면서 저렇게 새로운 아이디어 갖고 산업화할 수 있는 게 있구나라고 하는 거면 많은 분들이 들어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또 저희들이 지난해 만든 창조경제타운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이제 다른 부처들이 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이 있습니다. 네. 거기와 연계시켜서 정말 그 아이디어가 사업으로 되는 게 빨라진다면 저희들은 창조경제가 국민들한테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창조 경제를 이끌어가는 핵심 조직의 기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3월 달 정도에 확정이 된다고요? 네, 이제 일단 조직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2월 달부터 구체적인 작업이 들어가서 그 기획을 3월 달까지 확정을 하고 네. 아마 이러한 계획들은 4월 달에 민간합동 협의회가 있습니다. 네. 8개 부처 장관님들과 또 8개 경제단체장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는데 그곳에서 확정해서 실행할 예정입니다. 네, 3월부터 이제 창조경제협의회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구성이 된다고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 기관인가요? 네, 그 조직은 이제 아까 지금 말씀드린 중앙정부에서 하는 이런 거 외에 이제 전국 시도에서도 이제 그 어떤 산업이 확산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온라인 상에서 그동안 하던 창조경제 타운을 오프라인으로 전국에 확산한다는 개념이 되겠고요. 네. 창조경제협의회는 민간에 지방에 있는 경제단체라든지 또는 지역의 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모여서 한 30분 정도, 30여 명 정도가 모여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산업은 무엇이고 그걸 어떻게 키울 것인지에 대한 협의라는 협의체입니다. 네. 그 밑에 아마 10명 정도로 추진단이 만들어져서 구체적인 아이템을 이제 발굴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고요. 거기에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도 해야 되고 또 지방에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신 분이 멘토를 만나서 사업에 필요한 구상도 해야 될 거고 이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창조경제 지방의 전진기지로서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17개 시도에 광역시도에 하나씩 만들기로 해서 현재 지금 2번 모임을 가졌습니다. 근데 네. 굉장히 적극적이고 동참해 주신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 3월부터는 아마 좀 빠른 곳부터 설계를 해서 금년 내에 다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고요. 상반기에 한 3분의 2 이상, 그다음에 하반기에 나머지 한 5개 정도가 마무리되는 그런 형태로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곳에서는 자기네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산업들 또는 앞으로 중소중기업이 좀 더 커가는 데 필요한 규제 개선을 필요한 사항들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저희한테 창조경제 추진단에 주면 추진단이 이제 그거를 협의해서 정부와 협의한 후에 그 민간합동협의회에 보고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네. 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성과가 창조경제 추진단에 달려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책임도 엄중하게 느끼고 계실 텐데 정부 측의 지금 대표로서 단장으로서 이에 임하는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제 창조경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해는 아마 주로 그 미래창조과학부가 할 이런 블루프린트 청사진을 만드는 일에 좀 급급했고 또 이제 온라인을 통한 그런 아이디어를 얻는 창조경제 타운의 수준에 머물렀다면 네. 금년에는 좀 파라다임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정부 주도에서 한다는 거에서 이제 민간 주도로 좀 바꾸고요. 그다음에 중앙에서 하던 거를 지방과 확산시키는 문제. 그다음에 온라인상에서 했던 거를 오프라인까지 확대해서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그다음에 국내의 어떤 그런 예술 시장만 본 것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좀 목표로 해서 커가는 그런 4가지 패러다임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일부에서는 민간하고 정부가 이렇게 처음으로 만났는데 잘 되겠냐고 하는 좀 의심하시는 분도 많이 있는데요. 네. 제가 그분들 만나서 워크숍도 해보고 그렇게 해봤더니 상당히 의지력도 강하고요. 또 이거 기본적으로 창조경제는 민간이 해야 된다는 저희들이 의지를 다져주고 있고 네. 또 이번에 민간 공동단장으로 된 정경련 부회장하고도 곧 만나서 이 창조경제 추진단을 어떻게 끌고 갈지 결정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정말 그동안 노동과 자본 이런 쪽에서 집약적인 시장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과학기술과 ICT 결합을 해서 좀 우리나라의 새로운 산업 또 좋은 일자리를 젊은 사람들이 제공해서 우리나라가 보다 잘 사는 나라가 되도록 하겠고요. 또 구체적으로 대통령께서 밝히신 우리 잠재 성장률 4%, 또 고용률 70%, 또 국민소득 4만 원 시대를 앞당기는데 정말 이 창조경제 추진단을 포함한 우리 모두가 다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이 창조경제라는 말을 새 정부 들어서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일반 국민들은 그에 대해서 잘 체감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단장님께서 생각하는 창조경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짧게 좀. 창조경제는 저희들이 네. 도전 정신과 그다음에 협동 그리고 가치를 창출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부전 자원이. 네. 그래서 과학기술을 그동안 꾸준히 돈을 넣어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과도 거두고 있는데 그거를 그동안 또 ICT는 또 우리나라가 세계 1위를 다짐할 만큼 발전했는데 서로 좀 따로 놀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 것들 2개를 좀 공유하고 거기에 우리나라가 정말 이 국민들에게 열정만 주면은 정말 아이디어 막 만들어내거든요. 그 아이디어를 결합을 해서
기존 산업에는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산업 또는 새로운 좋은 일자리를 만들면 거기서 얻어지는 부가가치를 가지고 또 새로운 그런 거를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거기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창의적인 인성이라든가 공정거래라든가 또는 우리나라의 그 담보 위주의 금융 관행 또는 우리 환경 규제 뭐 이런 것들을 잘 엮어서 그런 걸 완화시켜 준다면 앞부분은 미래창조과학부가 하는 거고요. 네. 뒷부분은 다른 부처들이 하는데 그런 것들이 고쳐야 될 거는 민간 산업 현장이 잘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현장의 소리를 들어서 정부가 같이 합심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보자. 네. 그런 게 저희는 창조경제의 구도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디어가 큰 자원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게 이제 창조경제인 것 같은데요. 이제 민관합동 창조경제 추진단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네,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